왜 오셨어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순희 씨, 저 사랑해요. 67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지금에서야 말합니다. 67세 경비 아저씨, 여관 여자랑 밤마다 뭐 한대요? 그 한마디는 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폭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늙은 남자가 아니라 얼어붙은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비웃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67세 야간 경비원, 3년 전 아내를 잃고 새벽 경비실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며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공장 맞은편 허름한 여관 주인 김순희 씨, 62세. 그녀가 건넨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밤마다 나누던 짧은 대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그 시간들. 어느새 저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관 2층 달빛이 비추던 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순희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저는 해고됐습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늙은이들이 철없이 논다며. 그럼에도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67세에도 62세에도 사랑은 이렇게 뜨겁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비난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결혼하기로요. 인생의 황혼에도 봄은 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날보다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저씨, 오늘도 혼자 계시네요. 그날 밤 공장 담장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경기도 외곽공단 지역.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장 경비를 서는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67세. 허리는 구부정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으며 겨울밤 찬바람은 두꺼운 파카를 입어도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경비실은 3평 남짓. 낡은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구석에 처진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은 작년 것이었죠. 밤 11시. 저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을 타먹었습니다. 세 번째 먹는 컵라면이었어요. 월급날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거든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이 경비실을 채웠습니다. 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은 너무 시려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67년을 살아온 이 손. 젊었을 때는 벽돌도 나르고 철근도 묶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내는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죠. 그 뒤로 저는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컵라면, 김밥,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빴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잘 지내거라 하고 짧게 끊었어요.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마음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1시,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장 기계 소리도 사라지고 도로에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창문을 두들기며 쓸쓸한 소리를 냈죠. 저는 경비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공장 맞은편에 허름한 여관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는 균열이 가 있었어요. 그곳 여주인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저보다 5살쯤 어려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에게 다가간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게다가 여관 여주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컵라면을 다 먹고 나니 배는 부른데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이 좁은 경비실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67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해주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새벽 3시,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여관 1층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김순희 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외로움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새벽 6시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여보, 병원 다녀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밤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12월 21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여관 쪽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순희 씨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 아저씨 계세요?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기, 제가 저녁에 국을 좀 많이 끓였는데요. 혹시 드실래요? 추운데 라면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호의였거든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드세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순희 씨는 냄비를 책상 위에 살짝 놓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 약간 구부정한 어깨,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두부, 애호박, 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후끈 올라왔죠. 저는 경비실에 있던 낡은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 따뜻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 3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집밥 같은 국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국 맛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국을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 게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국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깨끗이 씻은 냄비를 들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 여관 로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순희 씨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잘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첫눈에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드시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요. 제가 늘 저렇게 삽니까?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요. 그러셨군요. 아저씨도 혼자신가 봐요? 내 아내가 3년 전에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추운데 들어가 보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순희 씨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경비실이 조금 덜 춥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밤에도 순희 씨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였어요. 어제 국 드셨길래 오늘은 이거 끓였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패를. 괜찮아요. 제가 식당도 아니고 그냥 저녁 지을 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순희 씨는 또 냄비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따뜻한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와 두부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집밥 맛이었어요. 그날 밤 냄비를 돌려주러 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뭐라도 사드릴게요. 이렇게만 받을 수는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아니, 정말. 순희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 이야기나 해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여관 로비에 들렀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아내 이야기. 순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강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산다는 것. 여간 일이 힘들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롭게 살아왔구나.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순희 씨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기다리게 됐어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라는 걸요. 경비 아저씨, 요즘 여관집 여자랑 가깝다면서요? 1월 초순 어느 날 오후 공장 관리인이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비죽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냥 웃으며 가버렸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겨우 일주일 정도 밥을 얻어먹고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벌써 소문이 났다니요. 그날 저녁 순희 씨가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역국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경비실 문 앞에 선 그녀. 하지만 저는 문을 여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순희 씨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냄비를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사람들 말이 많은 것 같다고요. 순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순희 씨는 냄비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작은 체구, 약간 구부정한 어깨,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을 삼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까요? 왜 나이든 사람들의 외로움은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 1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여관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로비에는 순희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순희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순희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제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비겁했다고, 사람들 눈치를 본 제가 한심하다고.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순희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꽉 안았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를 이렇게 간절하게 안아봤습니다. 아내를 안을 때도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순희 씨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포기 못한다고,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순희 씨 없이는 못 살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녀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키스였어요. 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순희 씨가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희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요. 67세에도 62세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공장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사장은 찌푸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옆에는 관리인도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여간집 여자랑 뭔가 있냐고 물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하냐고 했습니다. 공장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소리쳤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장은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소문이 나면 자르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저는 순희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경고 때문에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이틀째 되는 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여관으로 갔어요.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순희 씨는 2층 자기 방에 있을 거예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1호, 순희 씨의 방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순희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복도에서요. 순희 씨가 저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체온이 느껴지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습니다. 순희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요. 순희 씨가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 끝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순희 씨의 손을 꽉 잡았죠. 순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솔직한 이야기요. 순희 씨는 왜 저 같은 늙은이를 좋아해 주는 겁니까? 순희 씨가 한참 동안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아저씨를 봤을 때요. 경비실에서 혼자 컵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요? 저랑 똑같았어요. 저도 매일 밤 혼자 라면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10년 동안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맞았어요. 술만 마시면 때렸죠. 제가 돈을 못 번다고,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과부가 너무 빨리 웃는다고요.
여관하는 여자라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뭔가 있을 거라고요. 순희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그녀를 침대로 끌어당겨 앉혔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달랐어요. 아저씨 눈빛에는 저를 판단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순희 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어요. 저도 고백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일만 했죠. 돈만 벌어다 줬어요. 아저씨, 아내가 외롭다고 할 때마다 저는 화를 냈어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요. 잘못한 건 저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안아주지 않았을까? 왜 손도 잡아주지 않았을까? 순희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순희 씨를 만났을 때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나이 들어서라도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고. 저는 순희 씨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순희 씨 사랑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진짜 고백이에요. 순희 씨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순희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깊었어요. 더 간절했어요.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7년,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됐습니다. 서툴렀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가슴은 20대처럼 뛰었어요. 사랑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무서워요. 너무 행복해서. 저도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요. 인생의 황혼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걸요. 1월 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67세 경비와 62세 여관 여주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들이 철없이 논다고요. 어느 날 오후 제 아들 준호가 갑자기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무슨 소문? 여자랑 사귄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이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관 여자랑? 그 여자 아니다. 이름이 있어. 김순희 씨야. 이름이 중요해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나이가 어디 있니?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내 말대로 외로웠어. 하지만 순희 씨를 만나고 나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이게 잘못된 거니? 잘못됐죠? 동네 망신이에요. 제 친구들까지 아버지 얘기를 해요. 늙은이가 철없이 논다고요. 준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혼자 남아 무너져 내렸어요. 자식한테까지 비난받는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순희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대요. 동네 사람한테서 소문을 들었다고, 엄마가 늙은 경비랑 사귄다고, 창피하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순희 씨는 여간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아팠거든요. 아저씨, 우리 이러다가 둘 다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순희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괜찮아요. 순희 씨만 있으면 돼요. 2월 초 공장 사장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공장 이미지에 안 좋다는 이유였어요. 25년을 일한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짐을 싸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순희 씨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경비실을 나서는데 관리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늙은이답게 살지 그랬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공장 문을 나서자 순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순희 씨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요. 저도 그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날부터 저는 여관에서 살게 됐습니다. 순희 씨가 빈방 하나를 내줬어요. 사람들은 더 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대놓고 동거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희 씨가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저는 여관 청소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차를 마셨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후회 안 해요? 일자리도 잃고 자식한테도 욕먹고. 전혀요. 순희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었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3월 어느 날 아침 순희 씨가 쓰러졌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주저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순희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기를.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혈당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순희 씨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는 치료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입원비, 약값, 검사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해고된 뒤로 퇴직금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다 쓰더라도 순희 씨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순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순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아저씨가 걱정할까 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저한테 말했어야죠. 미안해요. 순희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나 봅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경비라는 사람이군요. 네, 저는. 나가주시겠어요? 어머니랑 둘이 얘기 좀 하게. 저는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사람 때문에 병까지 걸리신 거예요? 아니야. 원래 아팠어. 그럼 왜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어머니, 저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나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저 사람 때문에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사랑 타령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니? 순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난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해. 처음으로 누군가 날 아껴줘. 그걸 포기하라고?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날 때렸을 때 누가 도와줬니? 아무도 없었어. 20년을 혼자 버텼어. 그런데 이제 나한테 조금이라도 행복할 권리가 없니? 순희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전 인정 못해요.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순희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정말요? 네, 평생 순희 씨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순희 씨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순희 씨가 태어난 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하기로요. 67세와 62세. 늦은 나이였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처리해줬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였으니까요. 여보, 순희 씨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네,
여보,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67년, 6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내 아빠가 재혼했다. 오늘 혼인신고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세요. 행복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고맙다. 나중에 한번 인사드려라.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순희 씨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한테요. 역시 반응은 차가웠지만 순희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여관 로비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둘이서요. 순희 씨는 깨끗한 한복을 입었고 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순희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김순희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아플 때 곁에 있고 외로울 때 안아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여보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저는 여관 일을 도왔고 순희 씨는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만 있으면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를 만나러요.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담담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여관 로비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사과하려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준호가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순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잘할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면 세상도 변한다는 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저는 68세가 됐고 순희 씨는 63세가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관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아침 7시. 저는 순희 씨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순희 씨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순희 씨가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와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여보, 잘 잤어요? 네. 여보, 잘 잤어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요. 아침밥을 먹으며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아파서 자주 쉬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산책길에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순희 씨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쁘죠? 네, 여보만큼은 아니지만요. 순희 씨가 제 팔을 꼬집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여보, 행복해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보는요? 저도요. 63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20대처럼 빛났어요. 여보, 저 한 가지 후회가 있어요. 뭔데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20년 전에 만났으면 20년을 더 함께 있었을 텐데. 저는 순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난 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서로가 진짜 필요할 때 만난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만났잖아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마치 우리의 남은 시간처럼 아름답고 덧없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이제는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진심을 봤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여관에 도착해서 순희 씨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밥은 뭐든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순희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졸았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여보, 석양이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67년, 63년을 살아온 두 사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두 사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봄이 있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67세에도 63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의 황혼에도 봄은 온다는 걸요. 여러분,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67세의 저와 63세의 순희 씨가 그걸 증명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봄은 옵니다. 외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뛴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